네, 이번에는 이전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스레드의 객체도 만들 수 있고요. 실행도 할 수 있는 걸 배우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번 자료에서는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스레드의 객체를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이름을 설정하거나 이름을 가져오는 방법, 우리 현재 돌아가고 있는 스레드의 개수를 체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우선순위 값을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데몬 설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특히나 멀티 스레드를 작성하다 보면 데몬에 대한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걸 잘못하면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데몬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5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현재 스레드 객체를 참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정적 메서드예요. 정적 메서드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이름으로 바로 사용하는 거죠. 제가 여기다 정적이나 인스턴스나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 소리는 정적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스레드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 이름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객체 먼저 만들고 그 객체배 속에서 객체별로 메서드를 지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current thread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객체를 참조값을 가지고 오는 건데 스레드 참조 객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스레드 참조 객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보세요. AA는 new, 그러니까 스레드 A는 new, 여기다 my thread라고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아무튼 내가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 스레드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스레드라고 하는 생성자를 내가 만든 걸 가지고 객체 하나 이렇게 땅 하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참조 객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거 참조 값은 이겁니다. A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서 분명히 여기 A가 있으면 그 A라고 하는 것은 실제 스레드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나는 이 스레드 A라고 하는 것처럼 이 참조변수 A처럼 실제 스레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현재 스레드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그 참조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A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죠. 아니 여기 A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기 있을 테니까 그걸 쓰면 되지 왜 언제 참조 객체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할 텐데 2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스레드가 처음에 돈다 그랬었죠. 그럼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레드 A는 new 메인 스레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건 JVM이 실행시켰단 말이죠. 그럼 내가 메인 스레드의 스레드 참조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메인 스레드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싶어. 그럼 객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니까 내가 그 스레드의 이름을 설정하거나 이름을 가져오려면 결국에는 객체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객체를 못 만들잖아요. 객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든 스레드가 아닌 경우에는 참조값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그 참조값을 가져올 때 current thread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그냥 이거를 참조 변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기능을 실행만 시키고 싶어.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해요. 그냥 코드를 되게 약식으로 써서 thread .star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스레드는 여러분들이 만든 스레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참조값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바로 객체 생성하자마자 그 객체 뱃속에 있는 스레드를 바로 이렇게 실행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때도 참조값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스레드의 참조 객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참조값을 알고자 하면 현재 스레드의 참조값을 알고 싶을 때 current thread라고 하는 정적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경우입니다. 실행 중인 스레드 개수 가져오기인데요. 그럼 현재 스레드가 몇 개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시점에서는 스레드가 하나, 이 시점에서는 스레드가 2개, 이 시점에서는 스레드가 3개 돌아가겠죠? 라고 했던 예문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 위치에서 정말 스레드가 3개인지 2개인지를 확인하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정적 메서드고요. 정적 메서드라고 하는 거 스태틱 메서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 이름에다가 바로 썼고요. 액티브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행 중인 스레드입니다. 끝난 스레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 시점에서 진짜로 멀티 스레드, CPU를 사용하고 있는 스레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액티브 카운트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게 스레드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더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스레드 그룹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레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스레드들을 그룹별로 이렇게 그룹 지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레드 그룹 전체를 그룹에 막 10개 스레드가 있다. 그걸 한 번에 딱 그룹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그룹에서 만든 메인 스레드에서 만약에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랑 같은 그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메인 스레드에서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만 배우고 계시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스레드는 같은 그룹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다루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냥 개념적으로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요.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그룹이 있고 실제로 액티브 카운트라고 하는 건 내 그룹 속에 있는 돌아가는 스레드의 개수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의 스레드가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메인 스레드 그룹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스레드한테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set name이라고 아주 명확합니다. set name, get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 가지고 이름을 설정하거나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줘준 적이 없잖아요. 앞에서 스레드를 몇 개 만들어 봤지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이름을 컴파일러가 대신 지어주는데 이름 장명 기술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스레드 0, 스레드 1, 스레드 2, 그 뒤에다가 넘버링만 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리는 이 원리예요. 0, 1, 2, 3이라고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메인 스레드를 제외하고요. 메인 스레드를 제외하고 액티브 카운트를 센 다음에 거기다가 더하기 1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메인 스레드만 있을 때 액티브 카운트 하게 되면 액티브 카운트가 얼마가 나올까요? 0 나오게, 그러니까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 나오는 것 중에서 1이라고 하는 건 메인 스레드잖아요. 그죠? 메인 스레드 하나밖에 없으면. 자, 그러면 이걸 메인 스레드를 빼버리게 되면 0이 나올 거고, 액티브 카운트라고 하는 놈은 결국에는 실제 메인 스레드 하나밖에 없으면 그때는 스레드 0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액티브 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이 중에 하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스레드가 2개가 추가로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럼 그 다음에는 스레드 2번을 추가를 하는 꼴입니다. 사실 뭐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컴파일러가 넘버링 해갖고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컴파일러가 만들 때 결국에는 지금 딱 추가할 때 만들어지는 스레드의 넘버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스레드가 몇 개인지를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죠. 금방 막 스레드가 막 꺼지고 켜지고 막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몇 개다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일단 그걸 갖고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레드라고 하는, current 스레드라고 하는 객체 가져오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스레드라고 하는 메인 함수가 처음 막 시작한 거잖아요. 메인 함수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 거냐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의 정적 메소드로서 커런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실행시켰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지금 스레드가 몇 개 실행되나요? 한 개밖에 실행이 안 되겠죠. 한 개밖에 실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메인 스레드 객체가 참조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커런트 스레드라고 하는 건 메인 스레드를 가리키고 있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메인 스레드의 현재 이름을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get name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액티브 카운트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다시 말해서 내 그룹 안에, 스레드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돌아가는 스레드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체크를 했단 말이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메인 스레드 딸랑 하나만 실행됐으니까 스레드의 개수는 하나일 거고요. 그 스레드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죠? 메인 스레드예요. 메인입니다. 메인. 스레드 자체가. 이건 JVM이 만들어준 스레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름 바꾸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인 스레드는 메인이라고 하는 스레드 이름으로 딱 고정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실제로 참조가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객체가 있어야 내가 get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수 있거든요. 얘는 인스턴스 메서드니까. 액티브 카운트라고 하는 놈은 객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적 메서드라서 클래스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객체를 참조해야 되는 거고, 그때 사용하는 현재의 커런트 스레드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커런트 스레드라고 하는 메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레드의 이름을 자동 설정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지금 0번부터 3번까지, 그러니까 0번부터 2번까지죠. 그래서 3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요. 그런데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스레드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스레드 하나 만든 겁니다.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스레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름만 줘볼 겁니다. 자, thread.getName. 이름을 그냥 스레드 객체를 만들어서 스레드를 가지고 왔어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스레드를 세트시켰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번호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나오죠. 스레드 0번, 1번, 2번. 왜냐하면 메인 스레드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엔 액티브 카운트에서 메인 스레드 하나 뺀 거죠. 그러니까 0번, 1번, 2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스레드 이름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etName이라고 하는 놈으로 내가 직접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요 케이스는요.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나서 스타트하기 전에 이름을 다 줘줬어요. 하나는 i번째 스레드, i번째 스레드, i번째 스레드. 그럼 0번, 1번, 2번 있죠. 그럼 3개의 스레드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번에 지금 스레드 이름을 자동 설정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레드 이름의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코드, 여기는 2번 코드랑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를 지금 짠 겁니다. 2번 코드랑 4번 블락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스레드 3개 만들었었죠? 여기에서 3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개는 이름을 줘줬고, 여기서는 자동으로 만들었었단 말이죠. 다시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넘버링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여기 3개가 있죠. 0, 1, 2. 여기 물론 내가 줘줬지만 3개가 추가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다시 0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6, 7, 8 이렇게 이어서 된다고요. 그래야지 스레드 이름끼리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스레드 이름을 여러분들이 줘주지 않으면 그냥 컴파일러가 절대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계속 추가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thread.activeCount 현재에 액티브 되어져 있는 스레드를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4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스레드가 9개가 실행이 됐죠. 메인까지 해갖고 총 10개의 스레드가 실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레드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스레드나 런이라고 하는 일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스레드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말 그대로 빈 스레드 실행시켰단 말이죠. 그럼 시작하자마자 금방금방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액티브 카운트를 실행시키는 그 순간에 스레드라고 하는 놈은 4가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6개가 지금 죽은 겁니다. 6개는 이미 스레드가 종료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아까 액티브 카운트를 그대로 체크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스레드가 추가가 되면 나중에 그 스레드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한 번에도 실행된 스레드 에 따라서 계속 카운트가 마지막 카운트 스레드 개수보다 계속 많은 숫자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은 각각 set priority랑 get priority 두 가지인데요. 둘 다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객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priority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냥 영문으로 그대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프라이어리티를 보게 되면요.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숫자로 지정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1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거고요. 10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겁니다. 자, 스레드라고 하는 그 클래스 안에는 그 static final 변수로 max priority, min priority라고 이렇게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냥 1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thread.min priority, thread.max priority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디폴트 값은 5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non priority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엔 숫자를 쓰나 아니면 여기 사이에 숫자를 쓸 때는 숫자밖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고요. 만약에 이런 값들을 가장 디폴트 값이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은 그냥 스레드에 있는 이 정적 변수를 사용하는 게 조금 깔끔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레드의 동시성, concurrency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currency가 뭐였었냐면 CPU는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CPU의 코어는 한 개밖에 없는데 작업할 게 2개예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까? 쪼개서 일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일은 요만큼, 작업이 요만큼, 작업 1 다시 요만큼, 작업이 요만큼 이렇게 계속 쪼개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타임슬롯을 다르게 할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이
완이 우선순위가 더 많으면 얘를 더 많이 할당하고 얘 조금 할당하고 그 다음에 얘 많이 할당하고 조금 할당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일한 작업이면 당연히 누가 먼저 끝나요?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끝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무조건 타임슬롯을 우선순위에 비례해서 딱 자른다.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딱 아구가 맞지도 않습니다. 개념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당을 동시성에서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패러렐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죠? CPU가 있으면 CPU에 코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코어가 4개야. 이게 CPU인데 코어가 4개입니다. 근데 작업이 2개예요. 작업 1이 있고 작업 2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동시성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패러렐리즘, 병렬성이 적용되나요? 당연히 병렬성이 적용되죠.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정말로 동시에 일어날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순위 의미 없습니다. 타임슬롯이 할당할 필요도 없이 얘 전적으로 이코어화해서 하고요. 쟤 전적으로 이코어화해서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우선순위가 높으면 똑같은 작업이면 무조건 먼저 끝난다라고 하는 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시성일 때 우선순위가 배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레드가 있어요. 여기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마이 스레드라고 하는 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 스레드도 스레드네요. 뱃속에 런을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이 런 메서드 안에서 하는 일을 잘 보면요. 일단은 아무 짓도 아니고 여기 지금 1억 번인가요? 1십,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번이네. 1억 번 포문을 돌렸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런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지 않고 약간의 시간 지연을 좀 스레드가 어느 정도 동안은 지속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코드 많이 쓸 거라서 이게 보세요. 그냥 1억 번 정도 펌을 그냥 시간 지연만 시켰다. 런이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걸리도록 했다. 시간을.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시간 이후에 자신의 이름이랑 getName이라고 하는 거. 그럼 getName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this.getName이 호출되겠죠. getName이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의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앞에서 속성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자, 그러면 this.getName 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이죠. 자신 객체의 이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자기의 프라이어리티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패러렐리즘이나 동시성을 구분하실 때, 코어의 개수가, CPU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거는 뭐 아주 워크스테이션급이 아닌 이상에는 CPU는 하나를 쓰실 거예요. CPU 안에 코어가 여러 개인 경우죠. 그럼 내가 사용하고 있는 CPU의 코어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메서드가 바로 이겁니다. 런타임의 정적 메서드고요. get runtime이라고 하는 것과 available processors라고 하는 요걸 그대로 쓰시면 이건 자주 쓸 테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자, 이게 결국에 뭐 하는 거냐면 자기 CPU의 코어 수 가져오기입니다. 그럼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쿼드 코어라서 4라고 하는 값이 나왔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이거는 지금 스레드에 대한 메서드나 속성이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폴트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레드라고 하는 놈을 지금 여기 3개를 만들 겁니다. 3개를 만들 건데 마이 스레드라고 하는 놈으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럼 마이 스레드니까 뱃속에 이런 런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스레드가 3개 만들어질 거고요. 3개가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능이 있겠죠.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으면서 계속 각각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그때 얘네들이 다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이 누구고 그 다음에 자기의 프라이어리티는 얼마다라고 하는 걸 출력하고 런 메서드를 종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레드가 종료가 될 텐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스레드 0번, 1번, 2번이 각각 우선순위 5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결과가 지금 우연찮게 0번, 1번, 2번이 아주 깔끔하게 하나씩 나왔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0번이 지금 먼저 시작하고 1번이 그 다음 시작하고 2번이 그 다음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아까 스레드를 시작할 때 그 스타트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0번을 먼저 스레드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 0번, 2번 이런 식의 순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리소스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달라요. 동일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아무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5라고 하는 건 내가 우선순위를 지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디폴트 우선순위로 5가 나온 거고요. 내가 이름을 지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컴파일러가 대신해서 번호를 넘버링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0개의 스레드를 만들었고요. 0번부터 9번까지 각각 스레드한테 setName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처음 9개는 아무런 우선순위 지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5가 죄송합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할게요. 처음에는 우선순위를 1로 했다가 제가 나중에 코드를 바꿨는데 이거 바꾼 것들을 원칙시키지 않았네요. 여기 우선순위 5로 바꿔 주십시오. 자, 굳이 우선순위를 제일 낮추지 않아도 결과는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 다 5라고 할게요. 지금 처음 9개는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았죠.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우선순위가 5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일 나중에 실행되는 것만 프라이어리티를 맥스 프라이어리티로 했습니다. 맥스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 10으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스타트를 시킨 겁니다. 그럼 실제로 앞에 9개가 먼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실행된 거는 맥스 프라이어리티로 된 겁니다. 우선순위 확인해 보면 오히려 얘가 제일 먼저 올라왔네요. 제일 먼저 끝나고 나머지 것들이 끝났죠. 나머지 것들은 우선순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다 엉망이 됐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순위를 낮춰주면 더 명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1억 번밖에 안 돌기 때문에 만약에 10억 번 돈다고 하면은 거의 100% 10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9번째 스레드가 제일 먼저 동작할 거고요. 1억 번 정도면은 간혹 실행하다 보면 이 밑에 있는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빨리 끝나서 워낙에 빨리 끝나다 보니까 심지어 극단적인 케이스에는 10번째 스레드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이 앞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꼭 이 9번째 스레드가 1등으로 끝날이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죠. 얘를 키우면 점점 10이라고 하는 놈이 더 위로 올라갈 거고요. 자,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여기 있는 5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아까처럼 1로 다 바꿔주면 여기에서도 처음 9개도 우선순위를 1로 바꿔주면 그러면 더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 높은 게 더 빨리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속성으로 데몬에 대한 속성입니다. 데몬이라고 하는 건 스레드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인데요. 여기에는 true냐 false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true인 경우에는 데몬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false인 경우는 데몬으로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데몬이 뭐고 데몬이 아닌 거가 뭐고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는 건데, 자, 데몬이 아닌 스레드를 우리는 일반 스레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스레드가 있고요. 데몬 스레드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일반 스레드가 디폴트입니다. 이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몬 설정이라고 하는 걸 애초에 하지 않으면 디폴트는 다 일반 스레드니까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메인 스레드가 있고요. 그 다음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는 시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스레드는 한 개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스레드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스레드를 스타트 시켰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메인 스레드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내가 새롭게 만든 스레드는 끝나는 시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인 스레드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주구장창 아직 더 할 일이 남아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일반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요,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든 말든 자기 일이 안 끝났으면 주구장창 진행하는 거, 이게 바로 일반 스레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몬 스레드가 false, 데몬이 아니라고 설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반드시 꼭 주의해서 프로그래밍을 짜셔야 돼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요, 무한 루프를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그라운드에서 카톡 메시지가 오는지를 체크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통신 채널에서 문자가 오는지 체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무한 루프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내가 주 프로그래밍 멈췄을 때 같이 멈추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워드 프로그램에서 워드를 껐어요. 그런데 자동 저장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돌리다가 보면 또 에러도 날 거고요. 쓸데없이 리소스도 잡아먹을 거고요. 자, 그럴 땐 반드시 데몬 스레드를 만들어 놔야겠죠. 자, 데몬 스레드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다 똑같은데요. 스레드를 시작하고 나서 이 스레드가 쭉 진행이 되다가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됐어. 그러면 여기 지금 이만큼의 잔여 구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다시 말해서 일반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같이 땅 하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스레드가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워드 프로그램이라고 따지면 이 워드 프로그램을 땅 하고 종료시키면 얘 자동 저장 프로그램도 그냥 종료가 되겠죠. 무한 루프를 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셨죠? 그게 set 데몬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메소드 갖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데몬 true인 경우에 이렇게 데몬 스레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데몬 스레드라고 하는 set 데몬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스타트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딱 스타트 하고 나면 속성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데몬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을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제를 3개 정도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데몬 케이스입니다. 여기 지금 일반 스레드가 있고요. 데몬 스레드가 있고 코드는 같아요. 3개라고는 하지만 어떤 걸 주석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일단 스레드라고 하는 걸 상속받아서 마이 스레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안에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거는 얘가 데몬 스레드인지 일반 스레드인지만 체크를 하는 것과 다고요. 출력하는 게 다고요. 결국에 여기서는 0부터 5까지죠. 6이니까 0부터 5까지 5초 동안 1초씩 그 사이에 인터벌을 두고 자기의 이름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초인지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초, 1초, 2초, 이렇게 5초 이렇게 호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0부터 5까지요. 자, 일반 스레드, 여기 지금 데몬 스레드는 주석 처리했으니까 두 가지만 봅시다. 일반 스레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set 데몬이라고 하는 거 false로 했으니까 얘는 일반 스레드죠. 얘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디폴트가 일반 스레드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마이 스레드 하나 만들어서요. 마이 스레드의 이름을 스레드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 스레드 1은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하는 순간에 런이 실행될 거고 얘는 6초 동안, 그러니까 0, 1, 2, 3, 4, 5를 초 동안 계속 1초마다 한 번씩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얘는 스타트는 스타트대로 해놓고 이제 멀티 스레드로 얘는 별도로 동작하니까 메인은 메인대로 또 계속 진행을 하겠죠? 자, 3초 뒤에 얘는 6초 동안 진행이 될 텐데 3초 뒤에 메인 스레드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초 잠깐 멈추고 있다가 메인 스레드를 종료했어요. 그럼 0초, 1초, 2초, 3초 되는 지점에 메인 스레드를 종료를 딱 했단 말이죠. 하지만 주구장창 이 스레드는 아직 3초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3초가 있으니까 그 3초 동안 주구장창 진행되는 거. 이게 바로 일반 스레드입니다. 개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주석 처리했습니다. 이번 데몬 스레드입니다. 위에 거랑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딱 하나입니다. 데몬이라고만 바꾼 겁니다. 나머지 코드는 다 동일합니다. 스레드 이름만 다르고요. 자, 이제 스레드 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3초 뒤에 메인 스레드를 종료했어요. 그랬더니 메인 스레드 종료하면서 데몬 스레드도 아직 2초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초, 4초, 5초까지 총 3초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데몬 스레드입니다. 그럼 일반 스레드랑 데몬 스레드랑 되게 명확하네요. 아, 그 메인이 죽으면 같이 죽고, 그 다음에 메인이 죽어도 계속 하는 게 일반 스레드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예제가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신을 호출한 메서드가, 자신을 생성해서 실행한 스레드가 종료되면 나도 죽어야지가 데몬 스레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세요. 이번에는 3개를 다 켜놨습니다. 그럼 메인 스레드는 3초 뒤에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스레드는 얘는 안 죽을 거예요. 그죠? 6초 동안 계속 진행되겠죠. 일반 스레드니까. 그럼 데몬 스레드는 원칙상으로는 자기를 호출한 생성해서 만든 메인 스레드가 계속 3초 뒤에 죽을 테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질문인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다 안 죽어요. 데몬 스레드는 죽어야 된다면서 메인 스레드가 죽어야지 죽는 게 데몬 스레드가 아니고요. 일반 스레드가 다 죽어야 죽는 게 데몬 스레드입니다. 그럼 얘는 메인 스레드도 일반 스레드거든요. 그럼 일반 스레드죠. 여기 일반 스레드입니다. 얘는 3초 뒤에 죽었지만 얘가 안 죽었잖아요. 그럼 데몬 스레드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가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일반 스레드가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죽지 않는 게 데몬 스레드입니다. 정리할게요. 데몬 스레드는 메인이 죽으면 죽는 게 데몬이 아니고요. 일반 스레드가 죽으면 죽는 게 데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나중에 혼돈하실 수 있으니까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